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차단에 나섰습니다.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신흥시장 개척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김창한 대표가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 경영자와 만나면서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4조 5천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6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에 올랐지만 그룹 전체로는 당기 순이익 5조 원 시대를 연 KB금융그룹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과 취약한 보안성으로 논란이 커지자 정보 유출에 대비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정부 부처, 금융권, 기업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딥시크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알츠플러스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사내망은 물론이고 개인용으로도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SK텔레콤도 딥시크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하면서 생성형 AI의 민감한 정보 입력은 자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3일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안 서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도 자사의 코파일럿을 제외한 외부 LMM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잇따라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놓은 건 보안 안전성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감한 내부 정보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 입력 패턴과 오디오까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서버가 중국에 있어 개인정보 등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키 입력 패턴은 사용자마다 달라서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은 사실상 생체 인식 기술과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 부처와 금융권, 기업들도 속속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딥시크 차단에 나선 데 이어 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도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전날 카카오는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고 네이버도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딥시크 이용 금지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은 정보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탈출해 미국 등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주 이익 보호 책임과 원칙이 없다는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국내 증시가 투자자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녹록지안은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금투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천적 성과로 이어가야 합니다.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이 탄탄한 증시는 기업 밸류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개선 등 연금 자산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연금 자산이 해외가 아닌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학계, 연구기관, 금투업계 전문가와 개인,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증시로 투자자를 다시 유인하기 위해 토론 참석자들은 모두 주식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본적인 주주 이익 보호 책임과 원칙이 없다는 지적인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과 제도의 공정성, 예측 가능한 환경 등이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천준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보면 한국에서는 법상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가 없다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빠른 상법 개정만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코스피가 2350에서 2850선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센터장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이익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미국과 달리 한국 상장 기업들은 질적 측면이 개선되지 않는 점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도 약할 발판을 마련해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항소심을 계기로 주주 보호를 더 이상 범문헌 해석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래프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김창한 대표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만나 인공지능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게임 업계가 올해 대형 신작 경쟁을 앞둔 가운데 크래프톤이 새 먹거리 찾기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크래프톤이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모색하고 신흥시장에 적극 투자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만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AR 캐릭터 CPC 협력 개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C는 특정한 행동만 반복하는 기존 NPC와 달리 이용자와 대화하며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게임 캐릭터를 말합니다. 양사 간 협업이 진전되면 오픈 AI의 플래그십 모델을 비롯한 고품질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CPC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전될 전망입니다. 크래프톤은 게임과 AI의 융합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오픈 AI의 GPT-4 모델을 게임에 활용하는 시도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CES 2025에서는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CPC를 깜짝 공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AI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크래프톤이 AI 빅테크들과 발빠르게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크래프톤은 인도를 필두로 신흥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를 선보이며 인도에 진출한 뒤 현지화 전략을 펼치며 시장 안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e스포츠와 콘텐츠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 유망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약 1억 7천만 달러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위협하는 거대 게임 시장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적극 개척에 나서는 겁니다. 올해 게임 업계는 일제히 대형 신작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간 상황. 신작 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역 확장에 나선 크래프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4조 5천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6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에 올랐지만 그룹 전체로는 당기 순이익 5조 원 시대를 연 KB금융그룹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은행 계열 중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4조 5,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신한투자증권 사업 매각분이 반영된 순이익 4조 6,423억 원에 이어 두 번째 실적입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 등 대출 자산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신한금융의 이자 이익은 11조 4,0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한 반면 비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5% 감소해 3조 2,5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수료 이익은 늘었지만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유가증권과 외환 파생상품 실적이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그룹사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 6,9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하며 6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원화대출금이 전년 말 대비 10.3% 늘어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전년 말 대비 7.6% 증가했고 기업대출은 12.5% 늘었습니다. 지난해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투기 거래로 1,300억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2,4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의 4분기 실적만 보면 30억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주식 위탁 수수료 감소와 해외 대체 자산에서 평가 손실에 따른 자기 매매 이익 감소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5,721억 원, 신한라이프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5,284억 원, 신한캐피탈은 전년 대비 61.5% 감소한 1,169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룹의 연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 9,9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고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5.76%, 보통주 자본 비율은 13.03%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4분기 주당 배당금을 540원으로 의결하고 5천억 규모 자사주 취득 소각도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노른자 땅인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을 놓고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구정과 같은 조단위 사업장이나 상징성이 있는 곳은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에서 공사비 1조 원이 넘는 사업지는 6곳. 시공사 선정을 앞둔 사업장은 개포주공 6, 7단지, 잠실우성 1, 2, 3차가 꼽힙니다. 개포주공의 경우 지난달 개최된 현장 설명회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포함한 10개 건설사가 참석했습니다. 잠실우성의 경우도 지난달 열린 현장 설명회에 일군 건설사를 포함한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입지와 상징성, 사업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업계에선 이곳을 수주할 경우 향후 압구정 3구역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강남이라도 세대수가 적거나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사업장은 외면받는 분위기입니다. 방배 7구역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진행된 입찰에선 건설사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며 유찰되기도 했습니다.
서초구 3호 가든 5차도 마찬가지.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습니다. 원가율 상승에 아파트를 지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건설사들이 수두룩거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미분양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건설사들이 시장 선호도가 높은 알짜 사업장만 눈여겨보고 있는 분위기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빅4 중 3개사가 석유화학 부문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금호 석유화학은 의외로 견조한 성과를 내면서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석유화학업계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금호 석유화학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호 석화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7조 1,550억 원, 영업이익 2,72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23% 줄었지만 빅4 중 유일하게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냈습니다. 금호석화를 제외한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은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에서 지난해 1,3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기 모두 적자를 낸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지난해 매출 12조 3,940억 원, 영업 손실 3,002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롯데케미칼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매출 20조 7,531억 원, 영업 손실 8,271억 원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과 중동발 공급 과잉, 전방산업 수요 부진 등으로 석화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유화학 빅4 중 금호석화만 선방한 비결은 포트폴리오. 금호석화의 주력 상품은 타이어와 일회용 고무장갑 등에 쓰이는 합성고무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SUV 판매가 늘어나며 대형 타이어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따른 합성고무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산업용, 의료용 장갑의 원료인 합성고무 엠비라텍스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엠비라텍스 수출 규모는 72,945톤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합성고무 대체제였던 천연고무가 기후변화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합성고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금호석화의 합성고무 사업은 올해도 선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지난해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LG엔솔과 삼성 SDI에 이어 오늘 SK온은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를 넘겼다고 공시했는데요. SK온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올해는 유의미한 수준의 성과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SK온이 지난해 4분기 매출 1조 5,987억 원, 영업손실 3,594억 원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11.7% 늘었지만 영업손익은 1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 6조 2,666억 원, 영업손실은 1조 1,270억 원을 기록해 적자폭이 전년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김경훈 SK온 재무본부장은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업사이드 포텐셜과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공존하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대비 유의미한 수준의 성과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EU 집행위원회의 친환경 정책 축소 등으로 성장 회복이 지연될 수 있지만 주요 OEM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이 지속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북미에서의 판매 증대와 이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증가,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SK 엔텀과의 합병 시너지 등을 통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IRA 보조금 제한과 관련해선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일부 제도 요건이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온은 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올해 일부 신규 공장 가동 시점을 늦추는 등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 당초 미국 포드와의 합작 법인인 블루오벌 SK, 켄터키 1공장과 테네시 공장을 올해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테네시 공장 가동 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뤘습니다. 켄터키 1공장은 올 2분기부터 순차 상업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나란히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전년과 비교해 큰 폭의 실적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의 작년 영업이익은 연간 기준 각각 5,754억 원, 3,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4%, 76.5% 감소했습니다. 전기차의 비우호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기차 캐즘의 장기화라는 난관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K배터리 업계. 탄력적인 경영 전략으로 미래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하이트진로가 베트남에 해외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인데요. 연간 500만 상자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전 세계 진로 대중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그린 아이파크 산업단지. 하이트진로가 오는 2026년까지 축구장 11배인 82,083제곱미터 부지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짓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최대 500만 상자. 현재 하이트진로는 전 세계 86개국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 공장만으로는 늘어나는 해외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 공장을 동남아와 글로벌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계획.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이자 글로벌 종합 주류 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 세계의 진로의 대중화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는 K소주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실적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209억 원, 전년 대비 78.3% 늘었습니다. 소주 수출 증가 등이 호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K소주 여세를 몰아 글로벌 판로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소주 제품들을 진로 브랜드로 통합하는 등 2030년까지 해외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진로가 증류주 카테고리를 넘어 대중이 즐기는 대표적인 술 브랜드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분기 정제마진 개선과 ENS 합병 효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은 전기차 캐즘 여파로 3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4분기 영업이익이 1,59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0.2% 늘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을 이끈 SK이노베이션 ENS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1,157억 원을 기록했고 이 중 11에서 12월 영업이익 1,234억 원이 SK이노베이션 4분기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3,155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3.4% 감소한 실적입니다. 매출은 74조 7,1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줄었고 순손실은 2조 4,033억 원이었습니다. LG가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난치병 신약 개발에 나섭니다. LG AI연구원은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차세대 단백질 구조 예측 AI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신약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세포 지도를 만들기 위해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LG AI연구원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백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단백질 다중 상태 구조 예측 AI를 연내 개발해 신약 개발과 생명 형상의 비밀을 풀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순영 LG AI연구원 바이오 진흥랩장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난치병의 비밀은 바로 단백질 구조에 숨어 있고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적 과제라며 단백질 다중 상태 구조 예측 AI를 개발함으로써 마치 자물쇠를 푸는 것처럼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